정숙 씨, 어머니 반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어머니가 항상 끼고 계시던 금반지요. 정숙 씨는 또 아, 그런 게 있었나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아시는 거예요. 그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간병인이면서 어머니 몸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도 모른다는 게 말이 되나 싶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아니, 정숙 씨, 간병인이시면서 어머니 몸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도 모른다는 게 말이 돼요? 어머니가 항상 끼고 계시던 반지가 없어졌는데 그것도 모르신다고요? 제가 겪은 황당한 일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서울에서 작은 국밥집을 운영하고 있는 김상식이라고 합니다. 올해 55인데요. 오늘 제가 겪었던 정말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어서 사연을 보냅니다. 먼저 제 어머니 얘기부터 해드릴게요. 어머니는 올해 70인데 평생 전업주부로 살아오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는 혼자 살고 계시는데 정말 마음 따뜻하신 분이에요. 이웃들과도 잘 지내시고 항상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시는 그런 분이시죠. 깔끔하고 정리정돈을 좋아하셔서 집안이 항상 말끔하게 정리되어 있을 정도예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어머니가 고관절을 다치셔서 거동이 불편해지셨어요. 저는 국밥집 일로 바쁘다 보니 매일 어머니를 돌봐드릴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고민 끝에 요양보호사를 모시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저한테 걱정 끼치는 걸 싫어하시는 성격이라 처음에는 반대하셨지만 제가 설득해서 결국 요양보호사를 모시게 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박정숙이라는 요양보호사분이 어머니 집에 오게 되었습니다. 50 후반 정도 되시는 분인데 정말 천사 같은 분이었어요. 프로페셔널하면서도 어머니를 진심으로 정성스럽게 돌봐주시는 거예요. 어머니도 처음엔 어색해 하시더니 금세 정숙 씨와 친해지셨어요. 특히 어머니 부녀회 친구분들이 놀러 오시면 정숙 씨가 다 대접을 해드리시더라고요. 차도 끓여드리고 과일도 깎아드리고 정말 친딸이 부모님께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어머니 친구분들 중에서는 정숙 씨를 보고 순이야, 딸이 이렇게 잘해주니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만큼 어머니께 잘해주신 거죠. 어머니는 다행히 치매는 아니셔서 의사소통에 전혀 문제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정숙 씨께 혹시 어머니께 무슨 일이 있으시면 바로 저에게 연락해 주세요라고 부탁드렸고 정숙 씨도 물론이죠.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답해 주셨어요.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정말 평온한 시간이었어요. 어머니는 정숙 씨와 함께 지내시면서 훨씬 밝아지셨고 저도 마음 놓고 국밥집 일에 집중할 수 있었거든요. 가끔 어머니 집에 들러보면 두 분이 함께 TV 보시면서 웃고 계시는 모습을 보면 정말 든든했어요. 어머니께서 당시가 정숙 씨가 정말 고마운 분이야. 나보다 나를 더 잘 챙겨주시는 것 같다. 말씀하실 때마다 정숙 씨를 모시기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숙 씨도 어머니를 진짜 어머니처럼 모시는 게 보여서 정말 감사했거든요. 그런데 그 평온했던 일상이 완전히 뒤바뀌게 된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때가 금값이 한창 오르던 시기였는데 어머니 요양비가 만만치 않다 보니 어머니가 가지고 계신 금을 좀 팔아서 요양비에 보태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께 어머니, 금값이 많이 올랐는데 어머니가 가지고 계신 금을 좀 팔아서 요양비에 보태면 어떨까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머니께서는 말하셨어요. 그래. 좋은 생각이다. 내 서랍에 금팔찌하고 목걸이가 있으니까 가져가라. 그래서 어머니 서랍을 열어봤는데 이상하게도 금이 없는 거예요. 어머니께서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하시면서 당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다른 곳에 두셨나 해서 정숙 씨께 물어봤어요. 정숙 씨, 혹시 어머니 금팔찌나 목걸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정숙 씨는 아, 그런 게 있었나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와 함께 온 집안을 뒤져봤어요. 어머니가 금을 보관하실 만한 곳은 다 찾아봤는데 금팔찌도 없고 목걸이도 없고
심지어 아버지 금가락지까지 모두 사라진 거예요. 그때부터 제 마음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모르게 정숙 씨를 의심하게 되었거든요. 아니, 어머니 외에 서랍을 열어볼 수 있는 사람이 정숙 씨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정숙 씨는 그런 게 집에 있는지도 몰랐다고 하시니까 더욱 이상했어요. 어머니께서는 아, 내가 어디 다른 곳에 두었나 보다. 하시면서 크게 신경 쓰지 않으시는 것 같았는데 저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정숙 씨한테 이런 제안을 했어요. 정숙 씨, 혹시 나중에 또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어머니 안전상 문제도 있으니까 집 안에 CCTV를 달아도 될까요? 정숙 씨는 아, 그러세요. 저도 상관없어요. 오히려 어머니 안전을 위해서라면 당연히 달아야죠. 흔쾌히 동의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홈캠 CCTV를 거실과 어머니 방에 설치했어요. 사실 저는 속으로 이제 진짜 범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물론 정숙 씨한테는 어머니 안전과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해서라고 말했지만요. 한 달이 지났어요. 그동안 CCTV를 수시로 확인해 봤는데 정말 아무런 낌새가 없었어요. 정숙 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어머니를 성실하게 돌봐주시고 어머니도 편안하게 지내시고 제가 괜히 의심한 건 아닌가 싶었어요. 아, 내가 정말 잘못 생각했나 보다. 어머니가 어디 깊숙한 곳에 꼭꼭 숨겨놓으셨나 보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냥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죠. 그런데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또 일어났어요. 어느 날 어머니 집에 들렀는데 어머니 손가락에 항상 끼고 계시던 금반지가 없는 거예요. 이 반지는 정말 특별한 거였거든요. 아버지가 어머니와 결혼할 때 형편이 어려워서 결혼 반지도 못 해드렸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50살이 되셨을 때 아버지가 여보, 미안했어. 이제라도 반지를 해드릴게라고 하시면서 함께 맞추신 금반지였어요. 어머니는 그 반지를 정말 소중히 여기셔서 씻으실 때 말고는 절대 빼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어머니, 반지 어디 갔어요? 라고 물었더니 어머니께서도 내 반지가 없네. 하시면서 당황하시더라고요. 바로 정숙 씨에게 물어봤어요. 정숙 씨, 어머니 반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어머니가 항상 끼고 계시던 금반지요. 정숙 씨는 또 아, 그런 게 있었나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간병인이면서 어머니 몸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도 모른다는 게 말이 되나 싶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아니 정숙 씨, 간병인이시면서 어머니 몸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도 모른다는 게 말이 돼요? 어머니가 항상 끼고 계시던 반지가 없어졌는데 그것도 모르신다고요? 죄송해요. 제가 주의 깊게 못 봤나 봐요. 하시면서 연신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이제 확실히 범인을 잡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폰으로 홈캠 CCTV를 확인해 봤어요. 이틀치 영상을 다 돌려봤는데 정말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었어요. 오늘 오후에 어머니 부녀회 친구분들이 놀러 오셨을 때만 해도 어머니 손가락에 분명히 반지가 있었거든요. 영상에서 확실히 보였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정숙 씨의 행동이었어요. 부녀회 친구분들이 어머니와 얘기하고 놀고 계시는 동안 정숙 씨는 정말 성실하게 일만 하고 계시더라고요. 설거지하고 과일 깎아서 내드리고 쓰레기 버리러 나가고 정말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어머니 쪽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부녀회 친구분 중에 한 분이 어머니 손을 유난히 많이 만지시는 거예요. 손을 꼭 잡기도 하고 순이야, 팔 마사지 해줄게라고 하시면서 어머니 팔을 쓰다듬기도 하시고 저는 처음에 그냥 친한 친구 사이의 스킨십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께 어머니, 저분이 손을 많이 만지시네요 라고 물어봤더니 아, 저 친구는 원래 그런 친구야. 젊을 때부터 사람 손 잡고 얘기하는 걸 좋아했어. 그런데 영상을 더 자세히 보니까
그 친구분이 어머니 팔과 손을 주무르고 나서부터 어머니 손가락에 반지가 없어진 거예요.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어요. 어머니의 오랜 친구분이 설마 그런 일을. 하지만 영상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그 친구분이 어머니 손을 만지기 전에는 반지가 있었고 그 후에는 없었거든요. 정말 믿기 어려웠어요. 어머니와 수십 년을 함께 지내온 부녀회, 친구분이 어머니의 금반지를 훔쳤다는 사실이 말이에요. 처음에는 제가 잘못 본 게 아닌가 싶어서 영상을 몇 번이고 다시 돌려봤어요. 하지만 아무리 봐도 명확했어요. 그 친구분이 어머니 손을 만지기 전에는 분명히 반지가 있었고 그 후에는 없었거든요. 특히 팔 마사지 해줄게라고 하시면서 어머니 팔을 쓰다듬을 때 자연스럽게 손가락 쪽까지 만지시는 모습이 영상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어머니께 이 사실을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정말 막막했거든요. 일단 어머니께는 어머니, 제가 좀 더 찾아볼게요라고 말씀드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경찰서에 전화를 했어요. 상황을 설명하고 CCTV 영상이 있다고 하니까 경찰관이 그럼 바로 나가겠습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경찰관이 오셔서 영상을 확인해 보시고는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가 될 것 같다고 하시면서 정식으로 신고 접수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일단 해당 인물에 대해 조사를 해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틀 후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김상식 씨,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찰서로 한번 와주시겠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가슴이 두근두근 하면서 경찰서에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담당 경찰관이 말하셨어요. 이분 전과 기록을 조회해봤는데 몇 년 전에도 도벽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네요. 네, 전과가 있으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조사해보니까 댁에서 처음에 없어진 금팔찌, 목걸이, 그리고 아버님 금가락지도 모두 이분이 가져간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1년 전부터 조금씩 어머니 귀중품을 가져간 거였던 거죠. 그것도 어머니를 믿고 방문할 때마다 말이에요. 그런데 본인은 뭐라고 하나요? 처음에는 순이가 나한테 준 거야라고 우기더니 증거를 보여주니까 결국 인정했습니다. 지금 조서 작성 중이에요. 경찰관 말씀으로는 그 친구분이 계속 미안하다고 하면서 용서해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특히 전과가 있어서 이번에는 정말 감옥에 가야 할지도 모른다면서 무릎을 꿇고 빌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피해자분이나 가족분 의견은 어떠신지요? 합의를 원하시는지. 저는 잠깐 고민했어요. 그래도 어머니의 오랜 친구분인데. 하지만 이미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또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건 반성하지 않았다는 뜻이잖아요. 일단 어머니와 상의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집에 와서 어머니께 모든 상황을 말씀드렸어요. 전과 기록이 있다는 것, 그리고 저희 집 귀중품을 1년 동안 조금씩 가져갔다는 것까지 다 말씀드렸거든요. 어머니께서는 한동안 말씀이 없으시더니 상식아, 이런 일은 법대로 해야 한다. 단호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머니, 그래도 오랜 친구분인데. 친구든 뭐든 잘못한 건 잘못한 거야. 벌써 전과가 있다면서. 그럼 이미 한 번 기회를 받았던 거 아니야? 그런데도 또 이런 짓을 했다는 건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어머니 말씀이 맞았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상식아, 내가 이걸 용서해버리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 혹시 다른 집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는 일이잖아. 정말 어머니다운 현명한 판단이었어요. 본인이 피해를 당했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시는 거니까요. 그래서 다음날 경찰서에 연락을 드렸어요. 합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법대로 처리해 주세요. 일주일 후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실형이 선고되어서 구치소에 들어갔습니다. 그 친구분은 결국 벌금을 낼 돈도 없어서 감옥에 가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께 이 소식을 전해드리니까 그래. 잘 됐다, 이제야. 마음이 놓인다. 하시면서도 한편으로는 씁쓸해 하시더라고요. 사건이 일단락된 후에 제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바로 정숙 씨께 사과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깨달았으니까요. 어머니 집에 갔을 때 정숙 씨께 정중하게 말씀드렸어요. 정숙 씨, 정말 죄송합니다. 사실 저는 그동안 정숙 씨를 의심했어요. 처음에 어머니 금이 없어졌을 때도, 반지가 사라졌을 때도 어머니 외에 서랍을 열어볼 수 있는 사람이 정숙 씨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의심했던 거예요. 정숙 씨는 아, 그러셨구나. 하시면서도 전혀 화내지 않으시더라고요. 이해해요. 이 일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라고 말하시면서 오히려 웃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CCTV 설치하자고 했을 때도 흔쾌히 동의해 주셔서 감사해요. CCTV 때문에 불편하셨을 텐데. 그랬더니 정숙 씨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상식 씨, 사실 CCTV가 있었으니까 범인을 잡을 수 있었잖아요. 오히려 CCTV가 제 억울함을 풀어줬네요. 만약 CCTV가 없었다면 저는 계속 의심받았을 텐데 말이에요. 정말 현명하고 대인배 같은 분이시더라고요. 저 같으면 그런 상황에서 서운했을 텐데. 정숙 씨는 오히려 저를 이해해 주시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어머니께서도 그 얘기를 들으시고는 정숙 씨. 정말 고마워요. 우리가 의심해서 마음 상하셨을 텐데 이렇게 이해해 주시니까. 라고 하시면서 더욱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그 후로 저희 가족과 정숙 씨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전에는 그냥 고용인과 고용주의 관계였다면 이제는 정말 가족 같은 사이가 되었거든요. 제가 정숙 씨를 누님처럼 모시게 되었어요. 어머니 집에 들를 때마다 정숙 씨와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고 가끔은 맛있는 것도 사다 드리고요. 정숙 씨도 이제 정말 가족 같은 느낌이에요. 하시면서 어머니를 더욱 정성껏 돌봐주세요. 어머니께서는 정숙 씨에 대한 신뢰가 더욱 깊어지셨어요. 정숙 씨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시면서 더욱 고마워하시거든요. CCTV가 있어서 진실을 알 수 있었고 정숙 씨도 억울하지 않게 되었다. 하시면서 정말 다행이라고 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정숙 씨의 인품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는 게 가장 큰 수확이었어요. 처음에 CCTV 설치하자고 했을 때도 전혀 거부감 없이 동의해 주셨잖아요. 만약 정말로 뭔가 숨길 게 있었다면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제가 의심한다는 걸 눈치채셨으면서도 한 번도 기분 나쁜 기색을 보이지 않으셨어요. 그냥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시면서 어머니를 성실하게 돌봐주셨거든요. 요즘 정숙 씨와 이야기해보면 사실 그때 상식 씨가 저를 의심하는 걸 알았어요. 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지만 이해해요. 가족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럴 수 있죠. 저도 만약 제 부모님 상황이었다면 비슷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시는 거예요. 정말 프로페셔널하면서도 따뜻한 분이세요. 그래서 지금은 정말 든든한 동반자가 되었어요. 특히 어머니께서 정숙 씨를 정말 좋아하세요. 정숙 씨가 해주는 미역국이 제일 맛있다고 하시면서 늘 기뻐하시거든요. 정숙 씨도 어머님이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면 저도 기분이 좋아져요 라고 하시고요. 이번 일로 정숙 씨가 단순히 어머니를 돌봐주시는 분이 아니라 어머니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걸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도 정숙 씨를 더욱 존경하게 되었고 더 잘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는 보너스도 챙겨드리고 가끔 맛있는 반찬이나 과일도 사다 드려요. 정숙 씨께서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어요 라고 하시지만 저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어머니도 정숙 씨한테 정말 잘해줘야 한다고 하시면서 늘 감사해하세요. 이런 분을 만난 게 정말 복이다라고 하시거든요. 그리고 이번 일을 통해서 정숙 씨의 직업 정신도 배우게 되었어요. 의심받는 상황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시고 어머니를 변함없이 돌봐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존경스러웠거든요.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이 정말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도 새삼 깨달았어요. 남의 집에서 남의 부모님을 돌보는 일인데 가족들의 의심도 받고 때로는 억울한 일도 당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정숙 씨처럼 성실하게 일하시는 분들을 보면 정말 고마운 마음뿐이에요.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생각보다 여파가 컸어요. 특히 어머니 부녀회 쪽에서 말이죠. 며칠 후에 어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장씨가 부녀회가 난리가 났어. 내가 당한 일을 얘기하니까 다들 자기 집에 가서 귀중품을 확인해 봤대. 그랬더니 없어진 게 있다는 사람들이 몇 명 있다는 거야. 정말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분이 저희 집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집들도 드나들면서 조금씩 가져간 거였던 거죠. 김 씨네는 반지가 없어졌다고 하고, 박 씨네는 귀걸이가 없어졌다고 하고, 이 씨네는 금목걸이가 없어졌다고 한다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다들 본인이 어디 뒀는지 기억을 못하거나 설마 친구가 그럴 리 없다는 생각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넘어갔다는 거예요. 저희처럼 CCTV가 있던 집은 없었으니까 증거도 없었고요. 다들 나한테 왜 진작 말하지 않았냐고 원망하더라.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는데 사실 저희도 처음에는 확신이 없었잖아요. 만약 CCTV 영상이 없었다면 저희도 그냥 넘어갔을 수도 있었을 테니까요. 부녀회에서 가장 충격받은 건 그 친구분의 평소 모습이었다고 해요. 평소에 그렇게 착하고 남 돕기 좋아하던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면서 다들 믿을 수 없어 하더라고요. 어머니도 나도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몇십 년을 함께 지내면서 그런 사람인 줄 몰랐다고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어머니께서는 그래도 이번 일로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어서 다행이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만약 계속 모르고 지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했을 거 아니야 라고 하시면서 말이에요. 정말 어머니다운 말씀이었어요. 본인이 피해를 당했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시는 거니까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저도 정말 많은 걸 깨달았어요. 우선 제가 얼마나 성급하게 판단했는지 반성하게 되었거든요. 처음에 금이 없어졌을 때 저는 너무 쉽게 정숙 씨를 의심했어요. 그냥 어머니 외에 서랍을 열어볼 수 있는 사람이 정숙 씨밖에 없다는 이유만으로 말이에요. 생각해보니까 정말 어리석은 일이었어요. 오히려 어머니보다 어머니를 더 잘 챙겨주시는 분이었는데 저는 그런 분을 단순한 추측만으로 의심했던 거죠. 만약 CCTV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저는 계속해서 정숙 씨를 의심했을 거고 정숙 씨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셨을 거예요.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질 뻔했던 거죠.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사람을 겉모습만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도 배웠어요. 그 부녀회 친구분은 겉으로 봤을 때는 정말 평범하고 친근한 동네 아주머니셨거든요. 어머니와 수십 년을 함께 지내온 오랜 친구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속으로는 어머니를 이용해서 금품을 훔치고 있었던 거예요. 특히 어머니가 고관절을 다쳐서 거동이 불편해지신 걸 이용한 건데 정말 비정한 짓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반대로 정숙 씨는 처음 만났을 때는 낯선 사람이었지만 정말 성실하고 정직한 분이셨던 거죠. 이번 일로 제가 가장 많이 반성한 건 섣불리 판단하지 말자는 거예요. 앞으로는 사람을 판단할 때 더욱 신중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어머니를 돌봐주시는 정숙 씨 같은 분들께는 더욱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CCTV의 힘이었어요. 만약 CCTV가 없었다면 진실을 알 수 없었을 거고 억울한 사람만 생겼을 테니까요. 물론 사생활 침해 같은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다른 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요양보호사를 선택할 때는 정말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좋은 요양보호사를 만나면 정말 든든한 동반자가 될 수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숙 씨처럼 말이에요. 요즘 어머니 집에 들를 때마다 보는 광경이 정말 마음 따뜻해요. 어머니와 정숙 씨가 함께 TV를 보시면서 웃고 계시거나 정숙 씨가 어머니께 책을 읽어드리시는 모습을 보면
정말 친모녀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숙 씨께서 어머님이 오늘 기분이 좋으셨어요. 아침에 일어나셔서 제가 끓인 미역국을 2그릇이나 드셨거든요. 라고 하시면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져요. 어머니 건강 상태를 누구보다 세심하게 챙겨주시거든요. 그리고 저도 이제는 정숙 씨를 진짜 누님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국밥집 일로 바쁘더라도 정숙 씨와 어머니를 위해 시간을 내려고 노력해요. 가끔 맛있는 반찬을 만들어서 가져다 드리기도 하고, 정숙 씨 개인적인 고민이 있으시면 상담도 해드려요. 얼마 전에는 정숙 씨 따님이 결혼을 하셔서 저희도 축의금을 보내드렸어요. 정숙 씨께서 정말 가족같이 해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하시면서 눈물을 글썽이시더라고요. 저희도 정말 가족 같은 마음이니까 당연한 일이죠. 어머니께서는 이번 일 이후로 정숙 씨에 대한 신뢰가 더욱 깊어지셨어요. 정숙 씨 같은 분을 만난 게 정말 큰 복이다라고 하시면서 늘 감사해 하세요. 그리고 상 씨가 정숙 씨한테 정말 잘해줘야 한다고 하시면서 저에게도 당부하시고요. 저도 그 마음에 공감해서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는 보너스도 챙겨드리고 정숙 씨가 좋아하시는 것들도 사다 드려요. 무엇보다 정숙 씨 덕분에 제가 국밥집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어머니 걱정 때문에 일하면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거든요. 혹시 어머니께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 싶어서 수시로 전화드리고 그랬는데 지금은 정말 마음 놓고 일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번 일을 통해서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에 대해서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도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정말 존경스러워요. 앞으로도 정숙 씨와 함께 어머니를 잘 모시고 살 생각이에요. 이번 일로 저희는 정말 끈끈한 가족이 되었거든요. 이런 일을 겪으면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사람을 섣불리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것 말이에요. 무엇보다 정숙 씨 같은 좋은 분을 만나서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라디오를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요양보호사를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정말 신중하게 선택하시되 좋은 분을 만나시면 든든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정숙 씨가 혹시 이 라디오를 듣고 계신다면 정숙 씨 정말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오래오래 저희 가족과 함께 해주세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